2020년 11월 2일 월요일 붕어양 해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하시느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겨울은 왠지 더 추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울 것 같아요. 참 여러모로 참 겨울 되면 참 걱정이긴 해요. 또 난방비도 많이 들 것 같고 특히 이번 겨울은 여름 때보다 더 춥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그런 마음이나 이 살림살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좀 버티시기가, 지내시기가 아마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 방송에서 하는 얘기 듣고 사람들하고 공감도 얻고 하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힘을 드리겠냐마는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어, 허풍은 안 떨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제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자, 이빨린 말은 이게 천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사람. 그러니까 뭐 그냥 들으면 기분 좋은 얘기, 그냥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못하는 게 이런 썰박을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니 이걸 또 기분 나쁘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자기한테 뭔가 악의가 있는 줄 알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제대로 의미가 부여되려면 거기에 미사여구를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달을 해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첫 번째 썰은 제가 앞으로 이렇게 짧은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제목 읽겠습니다. 그놈의 미연이 사람 잡는다 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래 제목이도 이 미연이라는 제목이 정말 많이 나와요. 미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노래도 정말 많아요. 어,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내가 어떤 공무원 시험 같은 거 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떨어졌어요. 올해 뭐 경찰 시험 봤는데 아깝게 떨어졌어. 그래서 이번에 떨어졌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접고 다른 거 해봐야겠다 했는데 막상 뒤돌아서서 그래도 내년까지는 해볼까? 내년까지 해봐. 1년 더 한다고 차이 있겠어? 그럼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마음이 식었고 이미 서로 그 갈 때까지 가버렸는데 연애 같은 거 있죠. 연애 같은 거. 갈 때까지 가버렸는데 아 그냥 잡아볼까? 다시 한번 해볼까? 이미 헤어진 마당에 다시 잡아가지고 달게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만나봐. 하여튼 뭐 다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결과가 좋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가지고 헤어지고 났는데 다시 잡아서 제외해가지고 정말 잘 사귀고 뭐 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1년도 미련 가지고 했는데 잘 된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미련이란 감정을 가질 때가 한 번씩은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저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저도 예전에 공무원 시험 봤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2008년 말부터 준비해가지고 2012년 초까지 하고 저는 딱 했는데,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딱 접었을 때 그래도 2012년 한번 봤으니까 후반기까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내가 접었다고 내가 마음먹었지만 막상 뒤돌아서고 나서도 갈등이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동안 한 기간도 있고 저는 필기 합격도 몇 번 했었기 때문에 3번 정도 했었죠. 그래도 나는 성과를 올렸잖아요. 물론 최종 합격은 못했지만 학계의 맛은 봤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 올해까지만 하고 할까? 근데 그 마음을 먹었었는데, 제가 왜 그거를 왜 다 잡고 다시 안 했냐 하면, 그렇게 한번 마음 먹으면 못 나올 것 같은 거예요. 3년차, 4년차까지 3년 반 동안 했었는데, 후반기까지 봐? 하면 1년이 또 지나가 버리거든요. 1년이 지나가 버리면 4년, 5년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뭐 사람만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나가려는 사람, 어, 나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잡아도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미연이 사람 잡는 거 많이 봤어요. 저는 이걸로 제가 잡혀본 적은 없는데, 이런 케이스를 여러분도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련 두고 살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뻔한 주제겠지만은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이게 까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살면서 느낀 건데, 미련은 나에게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보통 미련은 어떤 거냐 하면, 뭐 마음과 관련된 게 많아요. 마음, 이 정과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남녀 관계에서 한쪽이 어, 나 모르게 이제 바람 핀 거죠. 바람 피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걸렸어요. 근데 그쪽이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내가 잠깐 착각을 했다. 다시는 안 하겠다. 헤어지려고 마음 먹었지만 그래도 어, 내가 다음에 언제 이만한 사람을 또 사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동안 나한테 잘해왔으니까. 그동안 나랑 같이 지낸 정과 추억이 있으니까. 그래, 한 번은 밀어보자. 밀어보잖아요. 근데 한 번 밀어본다고 해서 2번 다시 그 짓을 안 할 것 같습니까? 네, 또 합니다. 한 번, 한 번 통수 친 사람들은 또 통수 쳐요. 뭐, 우리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관계가 어긋났고, 한 번 나한테 귀치 사유를 줬어. 손해를 가했는데, 그래도 얘가 알고 지낸 시간이 있고, 어, 얘하고 그래도 그동안 만난 정이 있고 한데, 다음에는 안 하겠지. 그래, 다음엔 안 할 거야. 내가 잘 타이들고, 안고 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아진 경우는 난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미전 두고 해가지고 잘 된 케이스 본 적 있어요?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 찾아보면 있는데, 미전 때문에 어떻게 극복해가 잘 된 케이스야 있겠죠. 근데 잘 된 케이스보다 잘못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잘못된 케이스가. 확률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보통 미디어는 얘기할 때 아까 뭐 공무원 시험도 얘기했지만 보통 사람들 관계에서 이런 특히 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친구, 뭐 우정이나 애인 관계, 형제 관계에서 보통 아니면 사업 관계 이런 데서 나오는데 한번 나에게 어떤 쓰디쓴 상처를 준 사람, 데미지를 준 사람은 또 줍니다. 예. 우리가 있잖아요. 관계를 끊을 때는 그동안 뭐 잘해주고 동창이고 뭐 그동안 추억 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냉정하게 봐야 돼.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웃긴 게 이게 보통 미련 운운하는 사람들이 보면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하고 맺고 끊으면 잘 못해. 근데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맺고 끊으면 잘해야 되거든요. 왜 맺고 끊으면 잘해냐? 내가 앞으로 이 사람하고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또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이제 그 맺고 끊음을 잘함으로 해서 내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거야.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망설이 안 그렇습니까? 여자가 그 사람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나중에 내가 어떤 누군가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문제될 일이 없잖아요. 괜히 어설프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해명할 건데요. 그리고 이미 나한테 한번 쓰디쓴 상처를 준 사람, 큰 데미지를 준 사람은 또 줍니다. 예, 또 줘요. 한 번 통수 친 사람은 또 통수 칩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아니, 부모님도 포기했는데 제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련을 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예전에 정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리스크를 준 사람은 확실하게 끊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뭐 사업으로 뭐 금전적으로 손해를 가했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의 신뢰를 깨뜨렸다거나 나에게 어떤 큰 상처를 준 사람들 보통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러고 각자의 길 가자. 넌 너대로 가라. 난 나대로 갈게.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누구는 이렇게 하지 못해요. 보통 그걸 사람들이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난 그거 착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미련스러운 거야, 미련스러운 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 미련을 두느냐 하면, 과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전의 정의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것보다 그 예전의 거기에 가치를 더 두는 거예요. 막상 끊으려고 하니까 그 전에 만났던 정이나 알고 지냈던 관계, 그동안의 시간,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아깝다 하더라도 끝낼 거 끝내야 되거든요. 끝낼 거 끝내야 돼요. 보통 이렇게 막 보면, 이렇게 이제, 이 맺고 끊음 잘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사람이 척하고 좀 열려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보예요. 내칠 땐 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뭐 착하다, 순진하다, 이렇게 미화를 시키는데, 그건 착한 것도 아니고 순진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에 집착하고 본인한테 자꾸 세약을 가하는 거예요. 왜 친구 관계에서도 막 이렇게 보면 서로 막 내한테 손해를 굉장히 많이 주고 나 이용하려고 하고 나 자존심 뭉개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친구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친구가 아니면 그럼 정리를 해야 되잖아. 안 만나야 되죠.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친구들이 좀 관계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왜 떨어져 나가냐? 과거에는 뭐 그런 부분이 용납이 되고 나이가 어렸으니까 되는데 성인이 되고 나면 우리가 사회성을 띠고 먹고 사는 게 되면 서로의 자존심 중요하잖아요.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중요하죠. 근데 그 위치를 친구라 내가 과거에 알고 지냈다는 친구라 이유만으로 막 짓밟아 버리고 무시해 버리고 오히려 가까이 있다고 상처를 줘버리고 그러면 난 거기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 그럼 예전에 뭐 동창이고 뭐 같은 반이었고 같이 도시락 까먹고 다 필요 없어요. 과거가 밥 먹여줍니까? 다 필요 없어요. 이미 거기에서 우리의 신뢰는 끝났어요. 좀 끝내야 됩니다. 앞으로 내한테 이런 상처받을 일 없으면 서로 안 맞으면 끝내야 돼. 근데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 누가 봐도 이건 정상적인 친구 관계도 아니고 너무 좀 한쪽에 너무 쏠려 있고 여러분 친구도 보면 갑을 관계가 있어요. 갑을 관계. 절대적인 갑인 사람이 있어요. 약간 친구란 이유만으로 이용이 먹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게 어떻게 친구입니까 여러분? 친구라면 동등해야 되는데 갑을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끊어야 되잖아요. 더 이상 그런 짓 안 당하려면. 저한테도 고비 사연을 흐르기 많이 했어요. 그거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갑을 관계라. 친구라면 서로 동등하고 서로 간에 어떤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자존심이나 서로 간의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갑을 관계다. 끝내야 된다 얘기하는데 못 끝낸 사람이 있어요. 예, 못 끝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제가 끝내라고 하면 부모님 죄송한데 그 당장 어떻게 끝냅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드려. 그러면 그걸 왜 못 끝냅니까? 이렇게 내가 되려 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답이 오냐면 그래도 고등학교 때 같이 학교도 같이 다녔고 게임도 오락실 게임도 같이 했고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라면도 같이 끓여 먹었어요. 근데 그게 어쨌다고요? 그게 어쨌다고? 그게 합리화가 됩니까? 제가 미련을 두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이 과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 좋았을 적, 과거에 행복했죠. 여기 잡혀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과거는 지나간 거잖아요. 한 번씩 꺼내보면 되긴 한데 그걸 매일 꺼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너무 많이 꺼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현재를 보지 못하잖아요. 현재는 이미 깨졌어요. 그러면 꺼내야 돼.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럼의 정의란 이유만으로. 과거에 친했다. 과거에 좋았다. 과거에 행복했다. 그런 식으로 현재를 보지 못해서 자꾸 손해보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네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해. 이건 짧게 가겠습니다. 자, 그놈의 미련 때문에 인생 종칠 수 있어. 종칠 수 있어. 계속 끌려다니다가 정말 나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내가 주저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나다운 인생도 못 살고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분한테. 계속 끌려다니면 이거 계속 끌려다니면 진짜 영영 끌려다닐 수 있다. 지금 나오는 게 맞다. 설령 그 상대방이 기분 나쁜다 하더라도.
아니면 계속 30대, 40대까지 내내 끌려다닌다고. 그렇게 살고 싶냐고.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고민사연하면 느낀 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못 끝내면 나중에 가면 더 심해졌으면 심해지지 덜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시험 같은 거 준비할 때도 내가 딱 정한 기간이 있으면 거기서 딱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발 빼야 돼요. 1년만 더 해보자. 이번만 더 해보자. 그 더 해보자, 더 해보자.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하나 얘기하자면 이 고시계 쪽도 졸라 웃긴 게 한 번만 더 쳐보자 해 딱 한 번만 쳐본 사람도 없어요. 이번 한 번만 시험 보자 해놓고서 한 번만 딱 시험 치고 손 털고 나온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물론 있긴 하겠지. 근데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 번만 더 쳐보자. 오랫감 더 쳐보자를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 다섯 번. 뭐 경찰 시험도 습관적으로 한 다섯 번만 이번만 더 쳐보자 그러면 3년이야 3년. 일반 직렬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으니까 그럼 5년이죠. 그놈의 한 번만 한 번만. 이게 도박이랑 뭐가 달라? 한 판만 더 해보고 이번만 한 판만 하고 이 판만 끝내고 이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도박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도박 이번 한 판만 해야지 하고 한 판만 하고 나온 사람 봤습니까? 정성 카지노 같은데 아 내가 한 판만 하고 나올게 이거 한 판만 끝이다 해놓고 한 판만 딱 하고 나온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여러분. 도박이 여러분 딱 한 판만 나와가 손 털고 나올 것 같으면 도박이 왜 무서워요? 도박이 왜 사회악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딱 한 판만 하고 딱 절제하고 손 털고 이제 미련 없이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사람이. 한 판이 10판 되고 10판이 100판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5만원 꼬랐다가 10만원 꼬랐다가 100만원 꼬랐다가 1000만원 꼬랐다가 그렇게 되잖아요. 주식 같은 것도 그러니까 주식도 손해보자 리스크 크잖아요. 빼야 돼요 여러분. 난 솔직히 주식하는 사람들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떨어져요. 본전 그놈의 본전 생각한다면 본전 본전 생각하다가 억대까지 까먹은 사람들도 꽤나 많을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주식 같은 거 보면 뭐 슈퍼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대박 터트리는 사람 딴 사람만 기억하지 그 밑에 깔린 수천만의 나라고 떨어지는 사람들 기억하지 않잖아요. 이 주식 시장도 웃겨. 여러분 유튜브 검색하면 뭐 대박으로 터트린 사람만 나오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억을 그걸 많이 주식 이득 차익을 가졌다고 치면 그럼 난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10억의 차익을 가졌으면 내가 한 100명한테 10천만 원의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억 없는 동안 누군가는 한 2, 30명, 수십 명은 손해를 까이든 거죠. 더 이상 더 손해 안 보려면 시기를 보고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못할 것 같으면 손해 보더라도 나오는 게 맞아. 근데 그렇게 못 나오잖아. 자꾸 본전 생각하잖아. 내려가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다 까먹는 거죠. 다 까먹어요. 그렇게 해서 다 까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호의 본전, 근호의 원금 회수 외치다가 진짜 원금은커녕 남아있던 것도 다 까먹는 거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많지 않습니까? 인생 종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사람이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막 너무 순익 계산하고 막 과거에 내가 본전 생각하고 좋았던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늪이 빠지는 거예요. 설령 내가 잃었다, 손해봤다, 뭐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음 먹었으면 단칼에 잘라야 될 때는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남아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뭐 극복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인연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여러분, 이게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뭐 시험, 도박, 주식 다 적용이 돼요.
이 선택을 해서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 내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단을 내렸으면 행동을 옮겨야 돼요. 결단 내린 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여러분들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미련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통받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 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